그럼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장구면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국민의례와 참석 내외빈 소개, 장구면 업무 추진 현황과 현안 보고, 시장님 인사 말씀, 시민과의 대화, 시장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국회에 대한 경례만 진행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이 시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으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 수도 세정을 이끌어 가시는 최민호 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구면의 지역구 의원이신 안신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 이외에도 세종시 간부 공무원들이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개별적인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은주 장구면장님의 업무 추진 현황과 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오셨네요. 좀 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장군면장 정은주, 장구면 주민자치회 사무장 장민입니다. 최민호 시장님의 장군 방문을 환영하며 이렇게 장구면의 현안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이 자리가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23년 장군면 업무 및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3년 주요 업무 현황, 장군면 주요 사업 현황, 지역 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장군면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군면은 세종시 서부에 위치하고 충남 공주와 연접하였으며 7천여 명의 주민들이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3.23km이며 23계리 93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4,179세대 6,711명이며 이 중 21세부터 64세가 4,569명으로 전체 인구 중 68%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입니다. 장구면 주민자치회는 22년 자치분권 특별회계,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등 대내외 주민자치 선도마을로서 그 위상을 제고해 왔습니다. 장구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6월 23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23년 주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민총회는 23년 마을계획사업과 주민수건사업 공유결정,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관내 장기초와의 협력을 통해 문화행사 진행 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통제양 교육을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특히 전통제양 교육은 매년 음력 10월 19일에 있는 김종서 장군 제양과 연계해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제양에 역량을 갖추고 전통을 계승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발굴하고 주민이 실행하는 23년 마을계획 사업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사업, 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환경 정화 활동, 소외계층 대상 봉사활동, 수해복구 활동 등을 전개하였고 공주지역 주민자치회 자매결연지인 의당면, 월성동과 주민자치 합동 워크숍을 추진해 결속력 강화와 상생발전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마을 조성입니다. 기초수급자 지원 등 저소득층 버팀목 역할을 확대해 나갔으며 방역소독 및 감염병 관리 등을 추진하였고 청결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단체와 주기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민관이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우리면은 예방적 복지 서비스 실현을 위해 복지 사각대 발굴 및 주기적인 사후 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왔으며 특히 복지 특화 사업으로 사랑의 국배달, 꿈나무 용돈 지원, 찾아가 홍주 집주의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국제정원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장군면 정원 조성 계획입니다. 첫 번째, 승승장군 정원 조성 계획입니다. 장군면 초입 36번 국도 내 완충지는 평상시 불법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은 장군면의 상징 승승장군 로고를 활용한 꽃동산을 조성하여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군교 가로수길 및 꽃정원 조성 계획입니다. 한 달이 장군교 인근 대교천변에 가로수 및 꽃정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힐링 장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주민자치의 마을계획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조성하는 정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현재 가로수 2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군면 진입도로 꽃길 조성 계획입니다. 신도심에서 장군면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시도 19호 사면에 다년생 화초식물 식재하여 테마 진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금주의 상상화 9군 9,120주를 식재하였고 내년 봄부터는 주민 주도 마을 정원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내년 가을 한번 들려주시면 아름답게 만개한 상상화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이 만들고 즐기는 문화 행사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 6월 11일 장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장군면면 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퓨전 사물놀이, 벨리댄스, 시정공연과 명랑경기, 주민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오래간만에 주민의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 토요일 개최되었던 제11회 김용서 장군 문화제입니다. 당초 김용서 장군 문화제 테마공원 준공식 기념식과 연계해 추진하려 하였으나 불가피한 준공 연기로 아쉬움을 나눈 채 문화제를 치렀습니다. 추진 과정에 행사장의 공사 중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또한 올해는 김용수 장군 승전 축과 연애연을 표현한 야연 사준도를 재현한 개막 퍼포먼스를 선보여 전과는 다른 발전적인 모습으로 주민들과 내빈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등 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장군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행사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시장님께 거듭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장군면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김종서 장군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교리 275-1번지 일원으로 현재 2단계 사업 진행 중으로 24년 완공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역사 테마공원이 장군면의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되길 희망하며 또한 준공호 역사 테마공원을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교천 재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1차 사업이 19년도에 시작하여 23년 종료 예정이며 총 8.6km 중 현재 7.6km가 완료되었습니다. 주민들은 1차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2차 사업이 추진되길 바라고 있으며 또한 기존 용현 도계리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는 하천 부지를 친수지역으로 확정하여 예산 반영 및 시설 설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비 146억 원으로 19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우체국 이전 대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충청지방우정청, 시 관련 부서 및 복컴 협의회와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군면 주요 현안입니다. 첫 번째로 대교천 정비사업 추진 시 둘레길과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대교천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된 하천부지 등의 둘레길과 공원을 조성한다면 주민들의 휴식공간 마련으로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 종점 이전입니다. 장기중학교 통학로와 하복리 마을 진입로에 위치한 현 시내버스 차고지는 교통위험지역으로 차고지를 이전해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장군면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체육공원 조성은 오랜 주민 수건 사업으로 동지역에 비해 장군면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공원이 전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문화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수요복구 추진입니다. 지난 여름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주택 침수, 재방풍계 등 장군면 관내 공공과 사유시설에 대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 피해 지역 대부분은 응급복구되었으나 여전히 2차 피해에 노출된 상황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피해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두산의 호랑이 김종서 장군의 어를 이어받아 승승장구하는 장군면이 되도록 지역 주민들과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를 위해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네. 네, 먼저 최민호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자주 오죠, 자꾸. 그렇죠. 정은준 위원장이 아주 괴로운 표정이 역력해요. 뭔가 그런 거야. 괜찮아요. 아주 이제 잘 안 올게요. 정말 장군면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김정서 장군을보다 문화재도 왔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인가요? 물품센터. 그때도 왔고, 그전에는 또 소방서에서 만나고 왔고, 그전에는 개 입었다고 왔고, 하여튼 우리 제주도나 아저씨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인의 회장님도 오시고, 장군면에 계신 여러분들 많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국화꽃이 얼마나 향기도 좋고 아름답게 해놨는지 저 때문에 이렇게 예산성이 되나
예산 쓴 거 아니라고요? 네. 그 저번에 그 김정수 장군 문화재할 때 썼던 국화를 여기다 옮겨놨는데 이따 가시는 분들한테 다 나눠준다고 정말 그럴 거예요? 네. 끝까지 계세요. 여러분 반갑고요. 장군면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아까 늘 봉센터도 그렇지만 장군면이 굉장히 재난도 많이 입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참 단합이 잘 된다. 마음을 딱 하나로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식사를 할 적에 승승장구하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다 그러냐 그러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장군면이 뭔가 이 지단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서로 돕고 그런데 제 생각에 왜 그럴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하게 얘기해도 좋을까요? 네. 장군면에 우리 단체장 지도자분들이 참 헌신적인 것 같아요. 맞죠? 정말 헌신적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여기 단체장님들이나 지도자분들께서 이 지역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굉장히 깊고 크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덕분에 장군면이 그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사건이 있거나 재해를 당하거나 해도 일치단결해서 금방 회복하고 극복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손을 합하고 오늘 같은 날은 전부 다 국화 나르고 그러셨죠? 색소폰 넣으시는 것도 좋았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장군면이 계속 이렇게 마음이 일치단결하고 화합하고 그러는데 그 중심에 또 위원장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요? 별로 반응이 없네. 반응이 별로 없는데 위원장 떠나나? 잘할 때까지 있어야 되겠어. 우리 위원장이 참 잘하죠. 아주 열심히 하는 위원장을 생각합니다. 오늘 또 자주 뵙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한테 드릴 말씀이 많이 있으실 테고 저도 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하신 편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신일 시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장군면 지역구 의원 안신일 인사 올립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준비를 벌써 많이 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너무 좋고요. 특히 아까 그 색소폰 하는데 그 한국이라 시장님 굉장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아마 저도 듣기가 좋았는데 시장님이 색소폰을 굉장히 잘 부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조차도 사실은 배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군면에 계시는 분들이 그 정말 김종도 장군의 그 유산을 이어받으셔서 그리고 후대를 하시고 상대방에 배려하는 이런 마음들이 가져가신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말씀 중에서 사실은 불이 나게 왔다는 거는 제가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세종시가 이제 2개 동이 더 늘어서 24개 읍면동인데 그 중에서 장군면을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장군면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제일 먼저 달려오시고 이런 것들은 정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하다가 말았는데 진짜로 이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정말 바쁘시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이 또 제일 바쁜 때세요.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셔야 해서. 근데 아까 환영 인사를 안 했는데 우리 박수를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시 간부들 제가 소개하려고 그랬더니 시의원이에요. 우리 모처럼 장군면에 아주 실장님 시민안전실장님도 오시고 자치국장님도 오시고 주민행정과장님도 오시고 아주 시청이 일로 옮겨졌네 아유. 오늘 와줘서 고맙습니다. 네, 아까 색소폰 연주 왜 두 곡 하신다고 그러더니 찔레 또 안 하고 그냥
그 창구면에 바쁜 그 시간을 내주신 만큼 주민들과 좀 많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지도하신 선생님? 어진동에서도 하셨던데. 우리 저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그 악기 정리하러 지금 밑에. 제가 그 색소폰 연주를 여러 군데서 이렇게 동호해서 하시는데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다음에 한번 전해줘 보세요. MR 연주를 반주를 트지 않고 연주를 들어야 정말 색소폰 연주를 들어요. 근데 그 색소폰 연주를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시고 잘 부시는데 MR 반주가 너무 커가지고 묻혀버려. 그래서 그 MR 반주 없이 연주를 할 때 그때 정말 순도 높은 연주도 되고요. 그리고 우열이 가려집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해요. 다음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다고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 자유롭게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 주제로 참석자분들과 격이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받으시면 소속 단체 또는 성함을 소개하신 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구면 하도 와가지고요. 웬만한 거 제가 꽤 뚫고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시지는 마시고 새로운 거 말씀하시면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장군님 방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또 주민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장군면 주민자치회장 한경희입니다. 예,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사실상 지금 뭐 재정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세종시의 재정과 또 앞으로의 조금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원활히 좀 재정을 쓰고 예산이 조금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좀 잡을 수 있겠는가? 예, 어떤 시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아니면 또 실 국과장님들 뭐 어떤 또 그런 대책의 방안을 뭐 굳이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주셔도 예, 지금 우리 주민들이 좀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유, 정말 큰 질문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정이 예산 사정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건 꼭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재정 사정이 어려운데 그 재정 사정이 어려운 이유는 우선 세금이 많이 안 거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경제가 지금 안 좋아서 전국적으로도 세금이 한 60조가량이 안 거친다고 그러는데 60조라면 감이 안 잡히시죠? 우리 세종시만 1000억이 올 예산에 세금이 예상됐던 세금이 못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경이라는 걸 하는데 추경에서 이제까지 했던 사업을 이제 돈이 안 들어오니까 했던 사업을 다 깎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 담당자들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전체가 계획을 세워놓고 했던 사업들이 예산 사정상으로 깎여 내려가는 그런 고통이 있었고요. 내년도 문제입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내년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결손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세금이 안 거칠 때 빚을 얻어서 이전까지 지출했던 예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껴야 해서 깎든가 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인지 제가 이번에 예산 짜느라고 솔직히 말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취임할 때 이미 이제 코로나가 뭐다 해가지고 지방채 채무가 한 4천억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예산을 좀 긴축 예산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언제까지 계속 그 채무 내지는 빚을 얻어가지고 살림할 수는 없잖아요. 부담이 보통이 아니고. 우리야 섬지만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는 채무를 얻지 않겠다. 그리고 긴축 재정을 하겠다. 뭐 그런 기조하에서 작년부터 예산
편성을 하고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채무를 안 얻고 그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려다 보니까 쓰던 예산을 못 써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가 굉장히 미안합니다만 우리 세종시 시청에 가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청에서 다 근무를 못하고 외부 상가를 빌려가지고 임대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 별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2 청사가 필요한데 그게 약 1,200억 가량 작년에 세워놨었습니다. 그거 다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보건환경연구원이다, 평생진흥원이다 한 700억 예산도 제가 전부 다 취소시키고 그 예산으로 민생 예산을 돌렸어요. 그 영인정 같은 예산은 그걸로 제가 충당하고 그래도 빚을 갚아놔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또 300억 빚을 또 이자가 비싼 것만 골라가지고 갚고 났는데 올해 예산이 아마 정상적으로 세금이 거쳤더라면 또 그렇게 몇 년을 하면 빚도 갚고 어느 정도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세금이 1,000억이 덜 들어오니 내년 예산을 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했냐면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또 지방채를 얻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깎았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처음으로 작년보다 해마다 예산 규모를 조금 늘게 마련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줄었습니다. 약 968억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0억가량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968억 원의 예산을 줄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빚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968억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서도 충당이 안 되는 예산이 좀 있어서 할 수 없이 다시 옛날에 갚았던 채무였지만 다시 그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한 400억을 얻어서 그 예산은 일반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수해 때문에 피해를 입은 복구 비용 내지는 앞으로 수해가 오면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한 제방시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집행하지 않아서 요번에 그 토지를 사주지 않으면 그 피해가 너무나 커질 그 땅 소유자 그런 분들 그 토지 보상하는 그런 용도로만 한정해서 400억 지방채를 얻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지만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00% 미뤄놨습니다. 미뤄놓고 그리고 일반인들 경상보조라고 해서 단체나 뭐 무슨 사회단체 해주는 예산도 미안하지만 제가 10%를 전부 다 일률적으로 좀 깎았습니다. 누구는 깎고 누구는 안 깎고도 어려운 문제고 저부터도 제 업무 추진비 15%를 깎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여비 출장 전부 다 15% 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00억 원의 예산이 결손되는 부분을 간신히 예산을 짜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송구스럽게 짝이 없어요. 정원도시박람회도 25년도 할 것을 1년 연기하고요. 이렇게 고육지책을 정말 뼈를 깎는 것이라고 할까요? 고육지책을 쓰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도 1,000억이 줄어든 예산이라서 아마 주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작년에 받았던 보조금도 10% 깎일 것이고 그리고 예상했던 장구면 복권 같은 것도 좀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요번 것도 일단 연기를 하자. 연기를 해놓고 세금 들어오는 걸 봐서 추경 같은 데 마련하든가 해야 할 수밖에 없겠다. 좀 이런 현상이라서 장구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업을 신규 사업을 줄이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어렵더라 하더라도 농민들 그리고 복지 수혜 대상자들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노인들 이분들 예산까지 깎이는 그거는 가혹하다. 그래서 그분들은 더 보태드리지는 못할 망정 그대로 유지시키는 걸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깎이는 데도 사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뭐 저로서는 참 우리 주민들한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뭐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하기에는 누구 탓하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래도 한 400억 정도 예산 지방채를 얻는다고 하지만 대전시 같은 데 2,500억을 얻습니다. 인천시 같은 데 3,000억을 얻어요. 물론 우리 예산 규모가 우리보다 더 큰 규모니까 비례적으로 보면은 뭐 크게 크다 아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 지금 전국 자치단체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국가채무 늘리지 않겠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자. 이런 기조로 중앙도 그렇고 저희들도 예산을 짰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에야 지방채를 얻어서 돈을 풀면 편하겠지만 그게 나중에 이자 부담이다 그러면 재정의 건전성이 흐트러지면 나중에 더 걷잡을 수 없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전 재정을 내년에 좀 유지해서 힘들더라도 참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 구조가 튼튼해져요. 제가 지금 우리 시청 간부들한테 요구하는 게 이제까지 그냥 그 의식 없이 썼던 것들 전부 다 쓸데없는 일 줄여라. 그리고 낭비 요소 다 줄여라. 그리고 세 번째로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짜내라. 지금 이렇게 들들들들 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단단한 구조로 우리가 매년 구성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 임기가 끝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세종시의 재정은 건전해지고 튼튼해질 것이다. 그 고통을 제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그렇게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한 회장님. 정부의 물품센터에서도 고생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또 안경님 마이크 좀 전달 좀 해주시겠어요? 학교는 시장님, 우리 정말 배우셨습니다. 우리 시장님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결혼 무슨 그 일주일 만이라니까. 네, 아무튼 잘하셨고요. 예. 제가 건의드릴 사항은 뭐 다름이 아니라 행정 규제 때문에 우리가 참 애로사항을 굉장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장 9개면 그 이장단이 219명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이게 뭐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도 발목을 잡는 게 행정 그 서류.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마을 안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토지 사용 승낙서 인감을 첨부하라니까 지금 부가세 기준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주들은 그것을 알고요. 그럼 결국은 어떤 그 마을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우리 평길 이장님이시죠? 네. 그때 그 도시가스 갈 때 그 도로에 들어가는데 토지 승낙 사용 안 한다고 그랬길래 제가 그때 해드려라 해가지고 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됐어요? 어떤 뭐 개인적인 그 설득이 쉽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저한테는 약속을 했어요, 그분이. 그때 실행이 여러분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반면 저희 마을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219개 이장단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마을 발전 뭐 보장이라든가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에서 서류를 꼭 첨부를 해야 되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 내지 인감을 그럼 그 사람한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닦아서 또 넘어가요. 그럼 결국은 발전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완화를 하든 아니면 시에서 어떤 뭐 주도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든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인감이나 토지 사용 승낙서 요청 같은 그 부작위 공사는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그날도 그때 제 1박 2일 할 때 그때 그 말씀 똑같이 하셔서 네. 그 이튿날 아침에 가서 현장에 가서 봤더니 그 마침 땅 주인이 나와 고구마 심느라고 나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그죠? 협조를 하셔야지. 그때 제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제가 그 개인 그거를 찍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아이고 됐습니다. 무슨 말도 알겠고요. 제가 뭐 개인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뭐 개인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개인도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누대 100년, 200년 사시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로라든가 그 혜택을 좀 보자는데 그 땅 뺏는 것도 아니고 잠깐 공사하는 동안에 사용 승낙이잖아요. 그리고 땅 메워주고 도로로 쓰게 해드린다는 게 그것도 못하게 한다면이야.
그게 무슨 공동체에서 같이 사는 분이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뭐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건 그럴 일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희생을 하고 땅을 내놔서 기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옛날에 생활을 우리 운동 지도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동하셨습니까? 자기 사재를 털어가시면서 마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몇몇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소정면에 갔더니 소정면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상수도입니다. 거기 도시가스죠, 평길이는? 오폐수 처리장인데 그런가요? 상수도 문제인데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개인이 스스로 그 사용 승낙을 안 해줘. 그럼 방법이 없어요. 또 어떤 경우는 사용 승낙을 받으려도 소유자가 어디 사시는지 연락도 안 되고 돌아가셨는지 되고, 또 있다 하더라도 뭐 어디 가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신도 없고 요양원에 계시고, 이런 것까지도 다 승낙을 받지 않으면은 어떤 그런 공공시설,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공공시설이 못한다고 할 때 이거를 개인 소유 내지는 개인 사유재산권이라고 해서 보호만 해줘야 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제가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런 경우는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서라도 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다고 그때 소정면에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만, 좀 알아보고 있나요? 그때 얘기한 거? 누가 그때 얘기했지? 소정면에서 얘기한 좀 알아보고 있어요? 예,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대법원 판례를 적용시켜서라도 그런 판례가 있다면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입법으로라도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걸 공무원이 뭐 규제 없앤다고 할 수는 없고, 입법적으로라도 해결을 해서 악의적으로 또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장 좋은 말씀 해주셨고, 요거는 제가 그 분기별로 대통령하고 시도지사들하고 모이는 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줘야지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어요. 그런 문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안 그래도 이건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장군님 수준이 높으시네. 조그만 문제가 아니라 큰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해주시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뭐 질문이 이래야 돼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하봉일이 회장을 맡고 있는 윤명현입니다. 저는 저희 면회에서 시청 하락해서 하긴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택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금년에도 이제 비가 이렇게 이제 폭우로 많이 왔잖아요. 금년에도 저희 보라서 택지조성을 한 군데를 했는데 현재는 물이 다 분산이 돼서 내려가던 물이 이 조성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그 조성 사업을 하는 물을 다 한 곳으로 다 가게끔 해놔요. 그러면 하루 종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 그런 부분 좀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허가를 좀 내주시더라도 하루 쪽에 하천 좀 보시고서 하천까지 택지 조성 사업 하는 사람들까지 넓혀서 하라고 하든지 허가를 내주시지 말라고 해야지. 피해를 보면 원주민이 다 피해를 봅니다. 예? 그런 부분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정말 절실한 말씀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수요할 때 장면에 큰 소리가 나왔어요. 그때 너무너무 아슬아슬했어요. 그때 우리 위원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하는데 그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 답변할 나오신 분 있나? 주택가나 택지 조성을 할 때 우리 윤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특히 올해 집중호우가 너무 많이 내려서 우리 시에서도 인허가 담당 부서별로 문제의 심각성 알고 있고요. 인허가 협의하는 과정에 그 우수 배제 계획이나 집중호우 때 처리 계획, 또 침사지 설치 계획 이런 부분들 모두 검토해서 완벽하다 싶을 정도의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택지개발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예. 말로만 그러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요즘 기상 재해가 옛날하고 전혀 달라요.
예상할 수 없는 폭우가 내리잖아요. 이번에 장군면에 내린 게 520mm 가까이 됐죠. 거의 600mm 가까이 됐는데 이런 피해라는 게 제가 뭐 시간 제가 말씀 좀 드려봐도 될까요? 이번에 수해 때문에 그때가 10월 15일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토요일입니다. 10월 15일인데 우리 시에 오송천 그때 제방 무너질 그날입니다. 그날 새벽에 제가 그 4시에 우리 부시장한테 전화를 받고 그 사무실에 도착한 게 한 4시 반쯤 됐을 거예요. 폭우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행정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온 강우량이 얼마냐 물었더니 300mm가 왔다고. 그래서 앞으로 오늘 하루 동안에 내릴 강우량은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예상 강우량이 300mm래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 소스라치게 놀랐냐면 1987년, 1989년도에 제가 그때는 이제 공무원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신입 그런 그 공무원이었을 텐데 그때 우리 충남도의 서천, 부여 이쪽에 수해가 났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얼마나 왔냐면 그때 그 부여 황산들이라든가 보령이라든가 서천이 강하고 논하고 바다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왔어요. 그래서 밤중에 저희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부지사께서 그 도청에 있는 공무원 누구랄 곳이 전부 다 내 방에 모여라. 그래서 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부지사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얘기 좀 해봐라.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속수무책인데 누구라도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까 이 주민들 피해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라도 하여튼 아이디어를 내서 얘기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젊었겠으면 부지사가 뭐 모든 직원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때 저는 이제 막 얼마 안 된 그때 이제 그런 사무관이었는데 뭐 제가 무슨 경험에서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비가 얼마나 오나 얼마나 왔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 라고 보니까 그때 제 기억에 꼭 박힌 게 600mm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600mm 비가 내려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다른 건 잊어버렸어도 그 일 강우량 600mm를 제가 잊어먹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제까지 300mm 왔는데 앞으로 300mm가 더 와서 우리 지역에 600mm 온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즉시 전 직원 비상수집을 했습니다. 전 직원 비상수집을 해서 그때 토요일이었습니다. 다 휴일이죠. 10월 15일이면 휴가철이죠. 전 직원 비상수집을 해서 시청으로 올 것도 없다. 전부 다 읍면동으로 근무해서 그 읍면 동장의 지시에 따라서 현장 점검을 해라. 이렇게 했더니만 우리 직원, 우리 공무원들 참 훌륭합니다. 그때 음소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그때 휴가철이고 휴일이 92%였습니다. 92%의 직원이 전부 나와가지고 온 현장을 둘러다니고 괜찮습니까? 물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했다고 그래요. 웬 공무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전화 걸고 찾아오고 이런 적이 없었다. 그 바람에 어쨌든 간에 그때 오송역이 터졌어도 우리 시민안전시장에 계십니다만 그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의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때 장군면에 내린 비가 600mm 가까운 제가 기억에는 540몇 mm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린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튿날 장군면으로 와서 우리 위원장하고 돌아보니까 아까 택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택지 개발했는데 그 택지 그 개발하는 분도 황당한 거예요. 바위 덩어리가 그냥 떠내려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 또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경찰관 제가 직접 서장한테 전화해서 파출소 좀 대기시켜서 통행금지시키고 다 한 기억이 납니다. 600mm라는 비가 그렇게 무서운 비가 오는데 앞으로 또 어떤 재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89년 이래로 가장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찾아봤어요. 제가 옛날에 기억이 맞나? 제가 그 600mm를 기억하고 있는 게 맞나 그랬더니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1989년에 최대 강우량 부여 612mm가 딱 떨어졌어요. 내 기억이 정확한 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비나 어떤 올해
겨울도 제가 걱정이 눈이 얼마나 올지 또 태풍은 얼마나 올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물관리 과정이 얘기했지만 택지 개발이라든가 무슨 공공 개발할 때 앞으로 이 재난 대비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건 인명사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우리 장군 위원장이 그 참 얼마나 애달캐달하면서 저희들이 매일 영상 통화를 하는데 그냥 저한테 울고불고 그냥 그렇게 애타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참 안쓰럽게 생각하고 우리 장군님 그때 많이 여러 번 오기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해줬어요. 아시긴 아십니까? 우리 이장님들 아세요? 그래서 우리 장군위원장을 상도 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 이변이 앞으로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 참석한 우리 시의 시과장들 안부들 정말 유명하세요. 정말 유명하세요. 그리고 택지개발이라든가 인허가할 때 굉장히 주의 깊게 해줘야 됩니다. 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네, 또 말씀하시죠. 네, 다음으로 말씀 주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저는 장군면 산악리 이장 조은상입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저희 김민자시의 마을 분과회 계획에서 가로수길 조성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해놨는데 사금 주소까지 다 돼 있는데 시에도 지금 승낙이 안 떨어져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교천변 그 공사가 끝난 지역에 가로수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도 지금 승낙이 안 돼서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누구 동장대 있나? 누가 하천 이런 거?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산악리 이장님 계속 대교천 제방공사한 그 제방에 가로수를 심게 해달라고 계속 건의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장군위원하고 다 협의가 된 줄 알았더니 오늘 시민과에 대해서 또 이 말씀 해주실지 몰랐고, 근데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면 사실은 하천은 재예방, 홍수 소통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방에 큰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뿌리나 이거에 의해서 제방이 훼손되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제방이 붕괴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가로수식재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어서 장군면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여기 대구리 그 게이트 볼장이 있는데 그 부분 친수 공간으로 조성이 된 전문용어로는 구리파도라고 하는데요. 제방이 이렇게 뾰족하게 있는데 말고 이 제방하고 이쪽 땅하고 거의 평평한 지역, 요걸 구리파도라고 그러는데 이런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다 했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쨌든 제방 붕괴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뾰족하게 서 있는 제방에는 나무를 심는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제방 유실이 덜 될 텐데 그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지 않고요. 토사 제방의 특성상 나무 뿌리가 제방을 뚫고 가면 거기에 이제 공극이 생기게 돼요. 공극이 구멍 같은 게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물이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은 제가 직접 가봤지요. 가봐서 가로수가 제가 보기에도 여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면장한테 다 설명이 됐죠. 면장 다시 설명 좀 해봐요. 마이크 좀 주려고. 저희가 이제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금뿐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염원해 왔던 거라서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업무 보고했듯이 20주는 지금 식재 완료하였고요.
네, 저희도 지금 가운데에서 참 곤란한 입장입니다. 저는 주민들의 편에 들어서 사실은 심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또 시 입장에서 들었다 보면 또 허가도 안 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가로수라고 하지만 가로수는 아니더라도 꽃이나 단목, 키 작은 나무들 있잖아요. 그거를 심어서 그 하천변을 조성은 어떠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우리 최원 회장님이 하고 싶은 말 계신 것 같은데 없어요? 일단 저희가 그래서 주민자치회하고 지금 계속 큰 갈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우리 마을분과 위원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요, 이게 저희들이 판단이 아니고 규정이 돼 있어요. 법규상입니다. 근데 그걸 어겨가면서 했다가 뭐 문제가 없으면야 뭐 좋을 테지만 만약 문제가 있으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법규는 가능한 한 좀 지켜주시는 게 좋고 가로수 문제를 가로수 심으면 참 좋긴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꽃이나 이렇게 키 작은 나무로 해결할 수는 없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면이 어떻게 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설명할 건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제시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한 말씀 더 그래요. 건의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좀 얘기해보세요. 지금 어차피 이제 내년 3월까지 저희 이제 그 대교천 재정비 사업은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사업 구간은 사실상 그 현재 이제 콘크리트로 위에 이제 그 도로면을 만들고 옆에 조금 이제 조금 부지를 그게 한 40cm 정도 이 정도 설계로 해서 밖에 안 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라도 이제 우리 2차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우리가 그 가로수를 좀 심을 수 있는 좀 여유 공간을 조금 더 2차 공간에는 좀 더 두면 예 그래서 어떤 제도와 법에 우리가 조금 여유롭게 가로수를 좀 조성을 하고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이제 그 제방통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가로수 나무가 지금 심지를 못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사실상 내년 봄까지 사고 2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목 내지는 솔직히 우리가 최고 이렇게 지금 그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대교천을 만들려고 지금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2차 사업도 좀 빨리 조속히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가로수를 조성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설계를 그렇게 꾸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아주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무슨 의견 있으세요? 아니? 이분이 참 가로수가 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참 아쉽더라고. 가로수를 심어서 크게 나중에 큰 가로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 가로수 금방 큽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연구를 하시자고요. 예. 예, 또 시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암 1위 2장 이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하천하고 이제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희가 그 미래마을, 그러니까 2026년 뭐 도시 국제 박람회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 미래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키포인트가 핵심이 이제 우리 마을 앞에 있는 청벽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거였었는데 이게 그 홍수 지역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손을 못 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무슨 홍수 관리 지역인가 뭔가 좀 용도를 바꾸면은 거기를 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데 개인이 건의해서는 안 되고 뭐 시 차원에서 우리 그 환경청이나 이런 데다 건의를 해야만이 뭔가 좀 움직일 수 있다는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그러고 또 26 그 국제 도시 정원 박람회
같이 연계해서 거기가 세종시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그 산수라고 그래요. 그 청벽 그 앞에 고수부지가 그걸 규제를 풀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면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저희 마을이 우리 마을이 이제 금화미리가 그 미래마을의 어떤 그 핵심이 거기를 두고서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도전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맥혀 있다 보니까 잘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수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시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날 우리 윤정준 과장 소감이. 제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데 다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지금 그 청벽 지금 건의하신 그 부분은 홍수관리지역은 아니고요. 홍수관리지역은 예를 들어서 그 수위가 올라갔을 때 침수되는 지역을 이제 홍수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지역이고, 청벽 그 앞에 금강 고수부지와 관련돼서는 그 하천을 구분을 할 때 친수구역, 보전관리구역, 그 다음에 이제 생태구역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용도를 구분해 놓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21년 말에 금강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다 고시가 됐는데 청벽지구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고수부지를 그냥 그대로 뭐 방치하거나 하는 거는 아니고 간단하게 어떤 뭐 산책로 개념이나 아니면 그 주변을 그 깨끗하게 정화해서 어떤 뭐 꽃을 심으시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미래마을 조성과 같이 연계해서 예쁜 마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이 무슨 시설물을 하기보다 여기 이번에 피해가 커서 나무가 쓰러지고 여기 중요해요. 하천 고수부지가 그렇지 않나요? 저희 2구거든요. 금방 2구인데 1구하고는 차이가 약간 굉장히 그 구조 차이가 많이 나요. 금벽정 밑에는 금벽정 밑에 있는 데가 2구 아니에요? 예, 거기 2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 아니에요? 예. 물이 거기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이번에요. 근데 1구 쪽에 마을 회관이 우리 가슴 높이까지 이제 침수가 됐는데 저희 2구 쪽은 거의 물이 거의 고수부지에 안 올라왔거든요. 상당히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을 하면은 어떤 걸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은 거기다 이제 전캠핑장이나 아니면 캠핑장이나 아니면 놀이시설 같은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시설물이 아니고 그 텐트 같은 것도 이제 데크만 따로놓고 물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고 지금 최소한 지금 시설 무슨 건물을 짓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금벽정 지은 데다가 그 편의시설 같은 것은 거기서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거 돼 있고 아무리 거기는 정원 조성을 하고 정원도 이제 우리 산하초를 위주로 해갖고 정원 조성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옆에 부대시설을 이제 그 캠핑장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지금 계획을 해갖고 올렸는데 처음에 잘 됐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또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데크 까는 것조차 안 된다. 그 시설물 전혀 안 하고 그냥 위 바닥에 데크 까는 거. 그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연구 좀 해봐요. 거기 참 이쁘거든. 과장.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연구 좀 해서 거기가 보니까 거기 댓글을 깔아주면 그 산책로나 올레길로도 아주 좋겠고 글쎄요 캠핑장까지는 내가 자신이 없네. 그러니까 산책로 같은 걸 하면서 거기 그 꽃길 같은 거 조성하면 워낙 거기가 경관이 좋은데 더 예쁠 것 같군요. 한번 연구 좀 해봅시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 미래마을은 잘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아니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도 아마 철거 시작할 건데 아직 철거 안 했는데 빈집? 네, 빈집. 어저께 그 대장님 이용호 네. 상무님 다녀왔고 네. 다음 주도 철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금벽정도 좀 잘 되고 있고. 금격정은 이번에 지방공사를 우리 사비를 들여서 진행을 했고요. 진행 중입니다. 뭐 쉬운 일이 하나 없어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우리 마을 주민들이 이장님을 비롯해서 협조해 주시고 하는 바람에
아주 금벽전이 있으면 참 이쁠 것 같아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몇 가지 만들어 온 것도 참 많이 쓴 겁니다. 그죠? 예, 중간에 변수가 많았거든요. 갑자기 뭐 거의 홍수지역으로 바뀌어갖고 못 뛴다고 4월달에 못 뛴다고 통보가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갑자기 뭐 이렇게 4월 19일날 저희가 이제 물갈이 정책관 뭐 어디 뭐 거기에 중간까지 중간 환경관리청인가 거기에서 거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근데 그런 사전에 와서 얘기 안 했냐 했더니 뭐 서로 소통이 잘 안 돼갖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 다시 이제 원상국회에서 지금 법으로 이제 뭐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아갖고 전방하는 데다가 진행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윤 과장이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편에 서서 금강환경관리청이나 수장공사하고 늘상 싸우는 분이에요. 여기 오면 또 여러분들한테 또 장아진 애들. 우리 윤 과장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예, 또 네, 박광규 이장. 나오셨어요. 네, 저는 김정은 장관문화재 추진위원장 박광규고요. 하봉 1, 2 이장 박광규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맡고 있어서 두 가지 말씀 한번 건의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4일날 김정은 문화재 행사하는데 찾아주셔서 그 대단히 이번에 송악리에 끝났다면서요? 네, 시장님 오셔서 상황이 끝나고 나서 점점 좀 발전해서 참 보기 좋습니다. 네, 하여튼 예, 11회까지 이제 무사히 마쳤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추진하면서 이 문화재 기념상 문화재를 행사할 때마다 광장 조성이 안 돼가지고 늘 직전까지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가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장 조성이 안 돼서 저희 면 사업비가 없어서 저희 일반 예산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여주신 예산으로 장비를 대서 평탄 작업을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처음에 계획했던 건 그 경사도를 줘서 이렇게 잔디를 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저희 주민들은 올해 만드는 부지는 좀 건드리지 않고 그 평평한 상태로 해서 잔디를 심어서 내년이나 후년에도 계속 행사해서 우리 일반 예산을 좀 아껴서 아낄 수 있게 이렇게 좀 장소를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갈 건데 제가 듣기로는 그 무대라도 고정 무대라도 하나 만들어 주면 소공연장 같이 그 문화재 매년 할 텐데 그걸 했다가 푸시고 하는 것보다 고정 무대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일도 편하겠다라는 말씀에 제가 일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이 17만 모여주신 돈으로 계속 한 1천만 원씩 1년에 1천만 원 정도가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어요. 글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그걸 좀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일리 있게 들렸고요. 자꾸 예산 서정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한번 형편을 좀 봐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거를 좀 챙겨볼게요. 그 관련 담당자 누구 오셨나요? 좋은 말씀 좀 해주시오. 네, 안녕하세요. 관광진흥과장 황진서입니다. 이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줘서 저희들이 이제 김종서 장군 테마공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그 고정해서 무대를 이렇게 설치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위치 잡을 때는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대는 사업 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위치만 조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또 하나 하봉님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봉님 민원이 있다. 제가 하봉 1, 2 이장이니까 또 하봉 1, 2나 또 비단 하봉 1, 2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장군면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하봉 1, 2나 하봉 1이 송정리 들어가는 입구에
시내버스 차고지가 있는데요. 늘 지금 벌써 뭐 몇 년째 얘기 이제 건의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해마다 시장에 오면 무조건 이거부터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고지 이전 문제 때문에 저희 안전 문제 때문에 늘 거기 중학교 또 문이 동문이 중학교 학생들이 또 그쪽으로 문이 나 있고 또 하봉 1이 또 송정리 주민들이 다니고 또 더군다나 이제 공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근데 차고지가 너무 좁다 보니까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차고지를 파킹을 시켜야 되는데 도로를 점용하고서 차고지로 파킹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양쪽에 오는 공주에서 오는 차나 공주로 나가는 차나 장군면에서 공주로 나가는 차나 모두 그 시내버스가 파킹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마을 어르신들이 오토바이나 이제 앉아서 하는 그 휠체어 오토바이 전동차를 타고 나오실 때는 그 차량 위험이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도 걸어 다니는데 상당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문제를 몇 년 동안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 좀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좀 조속히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관련 담당자는 아무도 안 왔나? 교통과에서 안 왔나? 안녕하십니까. 교통공사 교통사업처장 오상혁입니다. 먼저 주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2017년 5월부터 천산 노선이 도입되면서부터 그 차고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차고지 부지를 물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물색을 해봤는데 적당한 지금 현재로서는 적당한 부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현재는 지금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득이 그 길을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그 부지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저희가 운행하는 노선이 지금 4개 노선과 두 루타가 있는데 그 기종점을 전부 다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군면 내에는 그 적당한 장소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 신도심 쪽으로 지금 기종점을 좀 땡겨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버스를 이용하시는 여기 주민들께는 또 그게 또 불편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차고지를 물색을 할 것이고 저희 그 운전원들에게 충분히 안전을 고려하고 그리고 공회전을 금지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주민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체를 할 수 있는 부지를 계속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도 똑같은 답변이죠. 똑같이.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차가 파킹할 때는 운전용이라도 한 사람 배치가 돼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차가 파킹될 때까지 주의를 시켜주는 그런 요원이라도 하나 배치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수차 하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리 차가 조심을 한다고 해도 큰 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사고는 분명히 날 거고요. 인재사고로 인해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인재사고라고 하지만 누군가 하나가 희생되지 않겠나. 그거는 엄청난 우리 시에서도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을 늘 배치하기는 또 뭐 그걸 어떨지 모르겠는데 차가 파킹할 때 왜 경광등 같이 교실에서 경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줄 수는 없을까요? 예, 말씀 주신 사항에 관해서 저희가 설치가 가능한 부지나 기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체 부지 찾는데 뭐 해마다 해도 똑같은 답변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안전을 우리가 도모하자는 거예요. 불편보다는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광등이라도 해서 왜 접근하면 있잖아. 어디 지하철 들어갈 때 불이 켜지도록 그런 거라도 설치를 해서 위험성을 좀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군위원분들이 아까 저 박한규 위원장님 그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는 건데 이번에 김종서 장군 문화재 합작에도 그렇게 뒤에서 후원하고 찬조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면서요. 그 앞장선 분이 우리 이충렬 조합장님이시라는데요. 맞습니까? 한 번 좀 박수 좀 쳐주십시오. 우리 묘안에서 그 1,000만을 찬조한다는 게 우리가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어떤 분이 여기 돈 많은 분이 있어가지고 거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각 마을 분들이 조금씩 찬조했던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거야말로 가장 저는 이 성숙된 우리 주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군면에서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대로 장군면에 오면 뭔가 일을 할 때마다 이게 일치단결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 김종서 장군 할 적에도 제가 말씀을 다 들었어요. 서로 10만 원, 20만 원 현물도 하고 이렇게 찬조도 하고 후원을 해서 큰일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지역의 우리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노인회장님, 우리 박한규 위원장 아주 헌신적으로 몇 년간 노력하고 우리 최영환 회장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런 분들의 다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마을 지도자는 어디 계셔? 부장님 어디 가시죠? 한 회장님 또 어디 가서 금방 계시나? 저 뒤에 계시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도 되니까 이제 한 분만 받으실까요? 마지막으로. 그래요? 그럼 두 분. 최민수님 장군면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정원진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장군면 사회단체 협의회를 맡고 있는 박프로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장군면에 있는 현안 사항들은 지금 각 단체장님들이나 모든 위원장님이 현안 사항을 발표를 하셔서 원래 그 장군면에 시장님이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감사드리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장군면은 그 동지역과 비교해서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 농민수당인가요? 농민 공익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들 바람이었었는데 금년도에 지급이 돼서 농민들이 상당히 좀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농업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못지않아 우리 타 지역에 비례해서 우리 장군면 세종시 농민들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게 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민전 카드로 지급을 올해 하셔가지고요 농민들이 사용을 했을 경우에 잔액 표시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농민들도 상당히 좀 고마워하시고요. 단지 제가 잠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농자재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카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사 짓고 있는 모든 분들이 연로하시고 좀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글씨도 잘 모르시고 많이 잊어버리시고 하는데 그 카드도 사용했을 경우에 밑에 잔액이 좀 표시됐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어갖고 잠시 일어났습니다. 그걸 표시가 안 돼가지고 연예인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다시 면산업계한테 가셔서 확인하시고 또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연내 사용하지는 그때 불용 처리가 돼가지고 상당히 좀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추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장군면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기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영농자재 체크카드 관련해서 불편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내 사용 안 하면 부용이 되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표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아까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는 여민정 카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하고 협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중에 결제하면서 잔액이 표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영농자재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기존에 이제 농업인들이 가지고 계시던 거에 이제 매년 이렇게 입금을 하면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좀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재원 회장님 마지막 하신다는 거죠? 네, 저는 그 장군면 이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희영 편입니다. 우선 좀 시장님 말씀드리기 전에 그 시정 사기 2년차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수도 세종 시정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39만 시민과 7천여 도농복합 도시인 장군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군면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시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우리 그 사회단체장 협의장님이신 박덕수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지난 그 후보 공약에 좀 들어있던 그 농업인 수당 관련해서 2023년도에 저희가 이제 금년에 17개 그 시도 광역시 중에서 최초다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농업인이 금년에 아마 38억 한 4천만 원 조례를 또 좀 제정해서 지원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하신 지역구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제가 1박 2일 때 좀 잠깐 시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그때는 좀 어떤 제대로 된 저기를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 우리 시 본청 시 산하 공직자가 한 1,9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쪽하고 또한 또 여기에는 이제 소방직이 한 500여 명, 한 2,400여 명이 좀 세종시에 근무를 하시는데 2023년도 3월달에 보니까 우리 시 농업인이 한 18,377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시장님. 저희 장군면에도 남자가 한 840명, 여자가 한 657분 해서 1,497명이 좀 이 개수를 제가 좀 농업정책과에다 의뢰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도에도 그 농업인 수당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금년에 좀 보니까 한 19.7% 한 3,000명 이상이 농업인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앞으로 좀 농업인들의 어떤 예산 좀 감액하지 말고 좀 증액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더불어 또한 장군면에서 그 좀 생산한 지금 방금 말씀드린 1,497분이 여기 이제 농업인으로 계신데 장군면의 어떤 브랜드화를 하든지 아니면 세종 서부농협의 브랜드화를 해서 하신다면 공직자들이 좀 그 구내식당에 좀 운영을 하는데 좀 식단에 좀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쌀 그 좀 제안을 좀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6월 말 전에 그 운영지원과의 김지원 주무관님한테 한번 그런 자문을 제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 그 좀 장군면에서 이 쌀을 좀 구내식당에 할 수 있느냐고도 한번 제안을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오늘도 사실 시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은 뭐 휴가 중이라고 해서 그 답을 제가 못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아울러 오늘 여기 또 시장님도 오시고 각 실국장님들이 많이 배석하셨어요. 또한 또 지역구 시의원님도 오시고 언론인들이 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장군면의 리더분들이 주신 의견, 제안 이게 지금 한 50일 뒤면 갑진년 용띠해로 넘어갑니다. 물론 시 재정이 좀 어려워서 긴축 재정을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이런 부분이 좀 잘 반영되어서 내년도에는 장군면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좀 희망하면서 시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농민수당은 뭐 올해 시작했으니까 그냥 전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농민수당만 가지고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 농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들은 것이 공공급식센터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42억이라는 돈을 공공급식센터에서 왜 학교에서 어린이들, 학생들 식사를 하잖아요. 그 식사에 쓰는 식재료 농산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 전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다고 사서 쓰도록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사서 쓸 적에는 그 예산은 시에서 다 내겠다. 그게 42억 원어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수당뿐만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분들 가공식품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농산품 또 가공식품이 계속 급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그 농사 짓는 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계속 지속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만 적어도 농민 예산은 일반 경상보조금 같은 거는 10% 좀 깎았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되 사업 예산 한 푼도 깎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더 제가 드리지는 못할 망정 어려운 농민들께 더 깎거나 하지 마시죠. 제가 농민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지수의 계층들이 있어요. 장애인 또 어린이 급식비는 조금 더 올리도록 해야 할 정도로 제가 수혜 계층이나 복지 또는 우리가 소리 예산을 안 되는 그런 분들한테는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배려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군명 쌀만큼의 식당에 드리면 그러면 연동면 쌀은 어떡하라고요? 그분들도 똑같이 그 부분은 장군명 이건 이럴 수는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아까 공급식으로 다 소화가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쌀을 생산했는데 사주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쌀 판매를 위해서 대전 가서 홍보 활동하고 다 기관장들한테 우리 지역 쌀 좀 사달라고 난리를 피웠었습니다. 올해는 공급식으로 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쌀 농사 짓는 분들이 한시름 크게 놓았어요. 저쪽은 그러시죠? 예, 마무리하시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려고 네, 그래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장군면에서는 두부 한다며 어쨌든 지금 최영환 회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들으랬더니 우리 조합장님 말씀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장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 관계 공무원들 오래간만에 뵐 것 같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신 의원님도 고맙습니다. 이게 늦게 얘기하면 앞에서 다 말씀들하시고 할 말씀이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최영환 회장님, 저희 농협 감사님이잖아요. 쌀 시장님한테 저를 대신해서 부탁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농민수당도 이제 우리 시장님이 우리 안시현 같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협조를 해주셔서 지원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조합장이 이제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홍명나방 때문에 고생을 참 저희들이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농협도 그렇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홍명나방 때문에 농약 방제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지원해 주셨는데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올해보다 내년에는 지원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는 농약을 방제비와 농약대금을 주고 농협은 이제 방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농민수당은 물론이고 농약 방제비를 지원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또 안시님한테 박수 한번 이것저것 크게 주셔야 돼요. 농약으로 방제를 하다 보니까 물론 관계 공무원들하고 상의는 드리겠지만 좀 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농민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지원금을 보조금을 주려면 여러 가지 아까 제도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이장님들이나 농협이나 경작 확인만 되면은
지원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조금이라도 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협조합장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이렇게 증액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감사장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김종서 장군과 역사공원, 대교천 정비, 도콩,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그 말씀 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장군면이 세종시 같으면서 아니 이미 공주 때부터 거기 수건 사업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물론 예산 관계상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지휘직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시겠다고요? 그만하게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아니, 다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경로당 회장입니다. 우리 경로당 노인들 애로사항 시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문영비 말씀이신가요? 예? 문영비. 경로당 애로사항이 뭐냐, 각 경로당 애로사항이 뭐냐면 운영비하고 부식비를 주잖아요. 이것을 꼭 경로당마다 그 카드를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5일장 가서는 아무것도 못 사네. 네? 그러면 노인네들이 5일장이 가서 뭐 좀 살려면 카드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거든요. 이걸 제한이 돼요. 그래서 그것 좀 완화 좀 해주셨으면 운영비와 부식비 좀 쓰는데 완화 좀 해서, 그것도 전부 연말 되면 면사무소에서 전부 서류 갖다가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하는데 그걸 내가 느낀 건데요. 시에 갖다 줄 13만 원이 있는데 그 현찰을 갖다 줬어, 우리 회장님을. 그거 불법이라고 해서 다시 확인하고 해서 서류 전부 영수증 받아서 전부 서류에서 갖다 줬어요. 이거 지금 각 경로당마다 보면은 70 이상 80, 90이 있는 노인네들인데 총무를 안 몰라고 해요. 왜? 그런 거 하려면 쓸 줄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건 하라고 하지. 우리도 총무가 없어요. 하라고 하면 그런 거 붙여서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좀 와해해달라고 시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시장님, 저는 용화멜리 주민 이형주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공사용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설명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지금 마을 안길, 농로 위쪽으로 건설 장비, 덤프트럭 이런 것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민원을 넣었는데 시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와서 비산먼지가 날린다거나 이걸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장비가 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사무소 관할입니다 해서 면사무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사무소의 해석은 장비가 농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마을 안길이나 농로 또 마을로 진입하는 노후 교량은 그 장비가 다닐 때마다 항상 위험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옆 도로 옆에 사시는 할머니는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내 가슴이 무너진대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공사 차량들은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속도로 갑니다. 그 길을 통해서 동네 할머님은 전동차를 타고 마을 회관을 나오세요. 제가 그 차량이 다니지 말라고 깡패짓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면사무소 직원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도로 제한을 못하면 그럼 제가 바리케이트를 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 바리케이트를 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 차량이 다닌다라고 하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또 면에서 행정기관에서 주의조치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안길과 농로에 공사용 차량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또는 면에서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안전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참 좋으신 말씀이네요. 후견 명수가 누구 나오셨나? 우리 신소통 누구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 도로관리 담당 송상기 사무관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자 확인과 지금 그 통행 동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행 동선을 확인해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정도로 내에서는 과속 단속을 실시하라고 할 계획이 실시를 하면 되고요.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유심히 좀 한번 현장에 직접 가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장님이시라고 그랬나요? 아니, 전 주민입니다. 네, 가서 같이 상의를 하세요. 이따 그 성함하고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제 마무리 말씀 시간이 벌써 오버해서 시장님 마무리 말씀을 청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사실 장군면은 제가 자주 온 편이라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제가 더 자주 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군면 주민들께서 이렇게 인치단결하시고 마을에 헌신적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은 감사의 뜻과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군면에 인물도 많이 남아요. 박덕수 회장님 어제 연합회장이시죠? 그런데 아주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는 걸 아십니다. 오늘 이렇게 그 시간 내주시고 또 끝까지 자리를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군면은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나중에 더 또 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희망을 가지시고 요즘같이 지금같이 해오신 것만큼만 하세요. 그런 장면은 100% 틀림없이 발전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